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쾌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육회 황변입니다. 통쾌 김변입니다. 상쾌 이변입니다. 네, 오늘도 방정 맞은 깨작가가 오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에미스진님 어디 계세요? MSG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이제 깨 작가님 팬도 아마 어딘가에 한두 명쯤은 일생 없었어요. 일생. 저 팬인데요, 깨 작가님. 어떻게? 다 그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 저한테 주어지는 거는 없어가지고 아마 청탁 금지법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스포일 하시는 건가요? 어머. 아니 오늘 다들 덥다고 지금 네, 다들 진짜. 막 부채질하고 있고 에어컨 틀자고 막 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더운 날은 막 그 미세먼지 장난 아니고 얼마 전까지 엄청 추웠잖아요. 근데 맞아요. 날씨 엄청 맑고. 맞아요. 기상학적으로 네. 뭐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게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찬공기가. 한반도가 그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오면 시베리아 찬 공기가 내려오면은 날이 추워지는데 미세먼지가 같이 나가는 저 거죠. 시베리아 맞아요. 공기는 깨끗하니까 아. 이렇게 축 내려가고 대신에 이제 편서풍이 불어서 대륙의 공기가 중국에서 날라오면 시베리아 공기보다 보다 덜 차갑고 덜 차가운데 이제 날은 흐리고 그... 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네. 뭐 실제로 모른다? 고등어 때문이라고 고등어요? 고등어를 많이 먹어서 고등어 많이 굽지 말라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걸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 요인들 줄여야 되는 건 사실 진짜 맞는 맞는데, 얘기. 저는 그거에 100% 공감하는데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로 그 중국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옛날 얘기인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고등어 굽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했었어요. 고등어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와서 그랬구나. 너무 네. 웃겼어 그때. 자스민님 자꾸 어린 척하지 말라고요. 이 누나 왜 이래? 근데 이게 어린 얘기랑 상관없는 이거 작년에 나온 얘기예요. 고등어 얘기가. 작년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재작년일 거예요. 재작년인가? 그쵸. 2019년도니까 7년. 2017년도면 벌써 고등학교에 있었으니까요. 공부하러 바빴죠. 수험생인데. 그치, 고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느라 힘들었겠죠. 네, 오늘도 그 깨 작가님 스포일하신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다 이슈가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궁금해요 이거. 네. 선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요거 이제 시행된 지 좀 돼서 이제 그렇죠. 다들 이제 좀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은 이제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2011년도부터 이 제정이 추진이 되어 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크게 두 종류를 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부정청탁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금품 등을 받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뇌물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형법에도 뇌물죄 규정들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청탁금지법이 도대체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청탁금지법은 그 기존의 법들보다도 일단 수범자를 넓혔어요. 수범자가 뭐냐면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 그러니까 받았을 때 문제되는 사람들, 그쵸. 범위. 네. 문제되는 사람들의 이것 때문에도 말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넓혔고요. 예를 들면 예전 이제 형법상으로는 공무원,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시는 분들 이 이제 대상자였는데 지금 막 언론인 넣냐 마냐로 막 엄청 많이 싸우고 네, 언론인들이 언론 플레이 되게 많이 하시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들어갔죠. 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더 넓혔고요. 그리고 또 형법에서는 부정청탁만 하는 거는 처벌을 하질 않았어요. 부정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거. 뇌물 줄 때 그거를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입만 살아서는 안 됐네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금품하고 결부되지 않은 부정청탁 행위 자체도 이제는 이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 뭐 그것도 되게 좀 세부 사항이 나중에 설명해 주실 네. 좀 있더라고요. 뭐 본인이 하면 되고 뭐 제3자가 그쵸. 끼면 안 되고 약간 이런 되게 약간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네. 그렇고 또 직무 관련 없이 받는 돈.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뇌물이라고 하면 나 이거 일 좀 처리해줘 하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형법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규율을 하는 거였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그런 부분도 규율을 하고 또 직무가 관련이 됐든 안 됐든 공무원은 뭐 1회 얼마 받으면 안 돼. 약간 이런 게 생겼어요. 그 아예는- 광고 생각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죄송합니다. 네, 무조건 받지 마라. 약간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아까 두 가지 크게 나눴을 때 부정청탁, 금품금지인 거잖아요. 네. 깨끗한 청탁은 일정 부분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네. 뭐 직무랑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뭐 아까 금액 제한이라거나 횟수 그쵸. 제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뭐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냥 대비되는 단어로 쓰자면 깨끗한 청탁이랄까 그런 거. 깨끗한 청탁이 뭐가 있어요?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아니, 자기 PR. 자기 PR. 깨끗한 청탁? 부정 청탁에 걸리지 않는 뭐 다른 범위에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PR.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을 예로 들면은 만약에 제가 환자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파 보이더라고. 네 아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고 예를 들어 이제 깨 작가님이 의사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깨 작가님 저 진짜 좀 잘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 되게 아픈데 입원 좀 어떻게 빨리 좀 안 될까요? 하면 괜찮아요. 아 환자가.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황배님이 껴서 네, 네. 황배님이 또 거기서 일하는 병원 의사인데 제가 황배님이랑 친구예요. 제가 황배님 야 어떻게 교수님한테 좀 얘기 좀 해서 나 빨리 입원 좀 시켜달라고 해줘 했을 때 황배님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정형외과 뭐 의사인데 황변님이 저기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친구니까 네. 말해줘 동료한테. 네. 근데 그건 안 되는. 그건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어떻게 잡아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일단 항상 어떤 이런 게 헷갈릴 때는 개념을 확실히 해야지 이제 혼란이 없는데 청탁의 개념이 뭔지를 좀 확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몰라서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청탁이 이제 깨끗한 청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청탁, 부탁.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 음. 이 청탁이고 부탁으로 보통 순화시켜서 얘기를 한대요. 청탁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그러네요. 포함되지 중이- 않네요. 중이- 깨끗한 청탁이 있을 수 있네요. 그러네. 근데 제가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그냥 근데 언제 깨 작가님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딱 틀렸어요. 뭔가 이렇게 한데. 청탁은 약간 중립적으로 들리는데 청탁하면 왠지 뭔가 부정적이죠. 뒤에 뭔가 그러니까 있는. 깨끗한 청탁은 그런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드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직접 또 대놓고 맞네요. 오픈돼서 나 뭐 좀 해주세요 해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싫어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변님 연기도 시켜야겠다. 그 부정청탁이 뭐가 부정한 건지가 이 법에 아예 써놨어요. 아. 그게 입법자들도 그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거 의미가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의 15호 무려 15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엄청 많네요. 그죠, 엄청 많죠. 근데 공통적으로 좀 각 호의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그러니까 나 이거 법령대로 잘 처리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청탁이 아닌 규정대로 잘해주세요. 이거는 근데 법령 이거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나 이렇게 좀 바꿔서 해주면 안 될까? 좀 유두리 있게 해주라. 그쵸. 융통성 법령, 있게. 법령에 어긋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청탁이 뭔지는 이제 조항 15조항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부정청탁을 그러면 만약에 했어.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벌을 받게 되냐? 그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면은 과태료를 받게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청탁대로 직무를 수행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근데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네, 대로 아까 저 아픈데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깨끗한 청탁은 아니고 부정청탁이긴 하지만 이지만 직접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과태료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과태료 안 물리고 네. 그걸 들어준 사람한테 물린다. 제가 만약에 의사였는데 그걸 들어줬어요. 그쵸. 그러면은 나는 뭐 처벌을 그쵸, 받게 되는. 그쵸. 예.
그게 이제 뭐 이거 왜 이렇게 정했어요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잘못된 행위 중에서도 이제 그 과태료나 아니면 형사처벌의 강도를 어떻게 할지는 또 입법 그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가미가 되는 거여가지고. 근데 또 궁금한 게 방금 사례를 연이어서 예를 들자면 네. 그 환자가 입원 시켜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환자가 공무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자기가 청탁한 걸 이유로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걸까요? 일반인일 경우에 또 일반인이라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쵸. 공무원임을 이용했는지. 네. 그 일반인으로서 의사한테 부탁하는 거랑 내가 이 의료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인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쵸. 네. 나 도지사인데.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나 직접 나를 위해서 부정청탁 마음껏 해도 돼 하는데 부정청탁 플러스 만약에 돈을 찌르시면 돈을 찌르시면 이제 이거는 형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돈이 또 네. 어렵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네, 부정청탁 하시면 그러면은 그 이해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서 하면은 이제 과태료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부탁한 사람이랑 들어준 사람 중에 누가 더 처벌을 세게 받나요? 이제 공무원이 그 사람의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을 하면 공무원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형사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제3자가 끼면 제3자가 끼면 또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그 이해 당사자가 내가 직접 청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3자를 부탁을 시켜가지고 제가 황변님한테 부탁해서 깨 작가님한테 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더 그 중하다는 거야. 잘못이 중하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체계를 이제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3자가 어느 영향력을 갖지 않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요. 예를 들어서 뭐 공들이님이 입원하셨는데 공들이님이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해서 옆에 여자친구가 의사한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제3자인가요? 맞습니다. 네, 아무 권한이 없어도 그 지위가 없어도. 그렇고 이제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아까 말씀 주신 사안에서는 황변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해준 사람은 또 과태료가 심지어 더 강해요. 더 강해. 저보다 더 강하게. 네, 심지어 더 강해요. 과태료가 그러니까 그 제3자를 이용을 해서 그 부정청탁한 이해 당사자는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그러니까 공들이님은 1천만 원 받고 중간에 이용 당하신 황 변호사님께서는 무슨 죄야 내가 2천만 원.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브로커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직자분들이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받은 사람이 내가 공직자인 거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황변님이 제3자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공직자였을 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이니까 더 중하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등이 자기가 부정청탁 받고 수행하는 거는 과태료에서 더 나가가지고 형사처벌 2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됩니다. 그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게 다 상한인 거죠, 상한. 최대. 그렇죠. 네네네네. 그 한 3천만 원 있으면 깨 작가님 보내.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자스민님이 질문하신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 당사자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인식,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의 인식은 약간 형법에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도망가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는 사람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인 경우에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숨겨준 사람이 제3자가 그 사람을 숨겨줬으면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는 그런 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형법에서는 약간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처벌 안 하거든요. 맞아요. 여기서는 그냥 제3자면 다 처벌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더 센 거예요, 사실은 보면. 네.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아들 숨겨주는 건 네, 괜찮다고. 그런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네네. 누가 누굴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사장님 같다. 잘했어. 약간 김대리 좋았어, 아주 좋았어. 좋아요. 내가 뭐라고?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맞아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우리가 먼저 부정청탁 금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럼 누가 부정청탁을 받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수범 범위가 네. 좀 문제가 이게 되잖아요. 대상이 제일 궁금해하실 그죠, 것 그죠. 같은데. 네. 이거 나도 적용받나? 이게 좀 궁금하죠.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 앞으로 이제 공무원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공무원 등에는 어떤 분이 포함되시냐면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공무원분들, 예를 들면 국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아니면 뭐 지자체, 교육청 등등등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계신 공무원분들 하고 또 유치원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학교법인, 여긴 사립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학교법인에 계시는 이제 뭐 행정 그 직원분들이 되셨든 아니면 교수님이 되셨든 네, 그분들 그리고 언론사 언론사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사업자분들도 포함이 되세요. 그래서 언론사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까지 그분들이 이제 부정청탁이나 그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 분들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사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인도 이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적용을 받게 되고요. 사인 그냥 일반인 우리 네, 말하는 일반인이요. 네. 어려운 용어. 죄송해요. 그리고 공직자 등 이 분들의 배우자분들도 똑같이 적용을 받게 돼요. 근데 이분들은 대신에 그 자기 뭐 공직자인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배우자분의 직무에 관해서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받으면 되나? 약간 저는 약간 이게 근데 이제 다른 법 규정 봐도 이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뭐 어쨌든 경제 공동체이다 보니 사실 내가 직접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약간 우회해서 그럴 수 대신 와이프한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러게요. 아마 근데 처벌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법에 일반 뭐 형법 규정에 의해서라도 제3자를 통해서 받으면 네. 그거는 뭐 뇌물죄에 성립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보면 이제 같은 경제 공동체라고 보면 내가 직접 안 받았어도 뇌물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경우들도 많이. 명시로 이렇게 딱 돼 있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그 경제 공동체라고 인식이. 그 경제 공동체인지를 판별할 때 아마 그 금융 관련된 기록들을 다 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요. 배우자 다음엔 또. 네, 마지막으로는 그 앞서서 예전에 우리 양벌 규정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화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양벌 기억 안 규정이 그래요. 뭐냐면은 직원이 위법 행위를 했어요. 어떤 회사의 직원이 예를 들면 어떤 그 공공기관이 발주한 어떤 사업에 우리가 입찰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뇌물을 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이 속해 있는 회사도 같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한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같이 되는 거를 저희가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세네요. 그렇죠. 네. 양벌 규정 좋아. 그래 내가 어떤 그 잘못된 뭐 부정청탁을 해서 그럼 우리 회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받아서 수행한 거기도 그 벌 받는 거죠. 받아서 수행한 공무원이요. 네, 그러니까 입찰을 그 승낙을 해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선정되게 됐어. 네네네. 거기까지도 되는 거죠. 그거에 공직자 등의 회사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아 네네. 개인한테 대해서만.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4면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우리 양벌 그리고 플러스 저기 공직자 그 한 명. 네, 맞아요. 세 개만. 깨 작가님 포인트 지적해 주시는 게 사실 합리적이긴 하죠. 준 사람은 회사 직원, 받은 사람 회사 직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공직자의 회사는 이제 약간 공공기관, 약간 국가의 어떤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뭐 손을 못 댔는지 아무튼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돈 받고 뭔가 해주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뭐 잘린다든가 뭐 정직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징계를 따로 받겠죠.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이거 되게 생각보다 많은 범위의 분들이 포함이 되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설이잖아요. 네, 곧 있으면 설이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설 때 네. 이제
뭔가 이제 설 선물할 때 이거 갖고 이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그래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네.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기준을 정해 주시나요? 네,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어. 약간 사기꾼 같은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 애매해요. 애정남 정해주는 사람. 아. 그 책으로 봤어요. 애매한 걸 정해주는 맞아. 남자였나? 애정남. 그죠, 그죠. 애정남에서 정해준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극장에서 팔걸이는 오른쪽 게 내 거라는 그거 너무 애매해요. 맞아. 오른쪽 게 자기 거래요. 오른쪽 게? 왜요? 이유가 뭐래요? 뭐 오른손잡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맨 끝은 양쪽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끝에 왼쪽은 안 달려 있어야죠. 그럼 맨 왼쪽에 앉으세요. 그럼 두개 쓸 수 있어요. 꿀팁. 내 왼쪽에 앉으시면 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헷갈리실 때 좌방 우물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젖방울물? 내 자리에 내 자리에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그 뷔페식 말고 네. 그 칼질하는 결혼식장에 네, 가면은 네, 네. 동그란 테이블. 네, 동그란 테이블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아, 빵이랑 좌빵. 좌방 우물만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에 빵 넣고. 빵이 내 거다. 좌빵 오른쪽 말고. 네. 맞아. 좌빵 우물. 어떤 오빠가 재물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팔걸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이 아닐까 음. 하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재밌네요. 아, 법으로 네. 정하면 재밌겠네요. 그러면 선물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앞서서 부정청탁 못하는 거는 이미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금품 등 수수의 금지예요. 이제 금품 등을 받는 거를 막는 건데 일단 이제 여기에서도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아까 직무와 관련이 돼서 돈 받는 게 있고 직무와 관련이 없이 돈 받는 것도 안 되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삐.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상품 뭐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떡하지? 그 맞아요. 1원도 수수가 안 돼요. 그 공직자분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전혀 받으시면 안 되고 받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주겠다고 했을 때 그래? 라고 약속하는 것도 안 돼요. 전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뭐 수수하시거나 이게 수수는 받는 걸 말합니다. 수수하시거나 요구하시거나 약속을 하신 경우에는 관련된 금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그 가액의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무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준 거긴 한데 구체적으로 나 이 일 좀 해줘. 그럼 내가 얼마 줄게. 이 얘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잘 부탁해. 잘 부탁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네, 그냥 그냥. 저 생각나서 사왔어요. 드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직무와 연관된 사람인 거예요. 거래처 그랬을- 사람이다. 뭐. 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 규제를 받게 되는 아니면 거거든요. 직장 그러니까 제일 쉬운 사례가 상사죠. 상사가 자기 그 근태랑 고가를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네, 뭐 근데- 해외 여행 갔다 왔다가 저 먹을 거 사왔는데 이거 좀 드세요. 그렇죠. 상사한테는 1원 1푼도 주면 안 되고 상사가 주는 건 상관없고 그죠? 근데 공공기관에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사가 교수님한테도 못 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교수님도 맞아요. 안 받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네. 맞아요. 학생들 거는. 그래서 그거 갖고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커피도 안 돼요. 커피 맞아, 될까요? 맞아. 근데 편지는 된대요. 편지? 그렇죠. 스승의 날에서 편지를 다들 쓰나요 그럼? 어머. 그래서 그것까지 보통 금지하면 너무 건조한 사회. 왜냐면 안 되는 게 금품 등이니까. 철학을 공부하고 네. 계신 자스민님은 네. 스승의 날에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편지를 씁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직접 쓸 때도 있지만 이거 그런 온라인으로 그런 거 쓰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잠이 3시간이네. 영국에서 출발. 자스민님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진심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시 요즘에 말하고 대학에서 교수님 음료수도 안 드시더라고요. 누가 올렸는지 몰라도.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조심한 것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있어요. 오, 네. 뭐가 되나요? 일단 지금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받으시려고. 근데 변호사는 해당 사항 없죠. 예, 받아도 변호사는 되죠. 해당 사항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근데 근데 또 이제- 해당 상황이 있는 업무를 할 부분이 수가 있으니까. 있으시잖아요. 이를테면 국선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해당 사항이 생기는.
업무에 따라서 공무원 아니니까. 아닌가? 예. 국선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껏 받으세요. 근데 이게 그 목적성이 인정이 되면은 네. 음식물 뇌물. 일원도 안 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목적성이 대부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아까 맞아요. 그래서 네. 상사 얘기하셨을 때요. 네. 저도 교수님한테 그 학부 때는 이제 그 학기가 끝나면 편지를 쓰거나 이랬는데 요즘 석사가 되고 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왠지 그게 뭔가 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 성적이 나오고 나서 뭔가 연락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이제 그때까지 아직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상사도 마찬가지로 고과를 평가하거나 이런다면 암묵적으로 어쨌든 그쵸. 형태적으로는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맞아요, 얽혀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예외 항목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청탁금지법 8조 3항인데 8호로 이렇게 예외 사항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서 조금 저희 지금 설 선물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거기에 조금 이제 그 부합을 할 만한 부분이 2호예요. 2호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받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그 여기 법 문헌 자체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공드리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아요. 근데 직무 관련성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 같은 회사 안에 뭐 상사분이다 이러시면 그냥 아예 원천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거 경조사비 10만 원인가요? 이게요, 경조사비는 5만 원이에요. 현재 5만 원이고요. 음식물은 3만 원. 음식물은 3만 원. 근데 경조사 중에서 그 화환 조화 이런 거 보내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화환 조화는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선물의 경우에는 돈이나 유가증권, 뭐 상품권 이런 거 주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아예 안 되고 어떤 물품으로 선물을 주실 때는 5만 원 이내입니다. 5만 원 이내고 단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사주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 예, 그렇죠. 네. 왜냐면 그때 이것도 말이 많았죠. 그쵸. 네. 네. 그때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이게. 그게 뭐 굴비 세트, 한우 세트 이런 게 이제 음. 명절 때 주로 이제 선물로 많이 나가는데, 매출 팍 떨어지니까. 네, 그 매출이 완전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중간에 여러 번 돼가지고 최근에 아마 개정됐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축의금, 조의금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도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내려갔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네. 그 특정 어느 지역에 고깃집을 가니까 김영란법 세트가 있었어요. 맞아.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9,000 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홈쇼핑처럼 29,8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먹으면 안 걸리니까 뭐 네. 아까 드세요. 뭐 네.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막 조심하시는 분들은 친구들끼리 회식을 가도 엠빵 해가지고 네. 자기 몫은 자기가 결제하고. 맞아요. 근데 이 법 자체가 지금 아직 판례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능하시면은 진짜로 그냥 불안하니까. 엠빵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이 예외 사항이 되려면은 뭐 직무수행, 뭐 원활한 사교 의뢰, 뭐 이런 목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공드리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 목적을 벗어나면 이건 다시 이 금액과 상관없이 제로. 예, 그 아까 1원도 원래는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안 중에 하나 제가 재밌는 거를 좀 봤는데 변호사분이 식당에서 판사를 본 거예요. 본인이 이제 활동하시는 그 권역 내에 판사분을 보신 건데 판사가 가족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거를 왜 그거 있죠? 말 안 하고 몰래 계산하고 나가는 거. 네, 계산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멋있다. 계산을 한 게 판사는 너무 싫었겠는데요. 이 사람이 알만한 분이 왜 이래? 진짜 골칫거리. 괜히 일하나 또 자기가 그쵸. 당사자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식사한 대금이 3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28,000원을 결제를 하고 가셨어요. 28,000원을 결제를 했으면 3명이 드셨으니까 사실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인당 그렇게 나누는 거. 그렇죠. 인당으로 하면은요. 근데 이것도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해가지고 청탁금지 위반이 그 됐습니다. 변호사분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청탁금지법 우리 걸 안 들었네. 이거 제가 볼 때는 들으셔야 돼요. 알면서 그런 걸 수 있어. 판사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엿 먹어봐라. 왜냐면은 이 결제하고 가도 누군지 내가 모르는 어. 내가 누군지 일단은 모르는데
내 재판을 망쳤어. 막 이러면서 부들부들 나한테 혼을 냈어. 막 이런 거. 불안에 떨 수 있어서 나중에. 그리고 사례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제조업체가 있는데 제조업체의 종업원이 그 생산에 관해서 어떤 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있었나 봐요. 그 생산 라인에. 그 공무원한테 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이제 송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서류를 송부해주는 소포 상자 안에 9,600원 상당의 과자를 같이 넣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이것도 9,600원. 위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이거가 금액이 작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혀 이런 거는 일절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만든 음식은요? 그것도 안 돼. 만든 음식이요. 더 심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만든 막 쿠키를 음식이요? 구웠다. 재료? 이런보다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네, 재료. 아. 이런보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그 뭐 학위 심사 같은데 가도 옛날에는 이제 학위 심사 할 때 학생들이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오신 교수님들 드실 뭐 다과 같은 거 다 준비를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 해줘요. 대신 좋은 것 같아요. 심사비를 내고 이거 되게 좋죠. 좀 좋은 것 같아요. 교양학습 시행돼서. 맞아요. 맞아요. 네. 괜히 애매한 상황들이 항상 생기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끊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설 선물은 하지 마시라. 아주 많이 좋은 얘기. 네. 네, 자기 직무랑 관련 있는 분한테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지는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편지 자기 좋습니다. PR. 외부로 편지를 쓰세요. 그 맞아요. 그래서 수수가 금지되는 건 금품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는 사실 그 금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건데 금품 등에는 우리가 보통 약간 약간 가치가 있다,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라고 하면은 다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물건도 안 되고요. 뭐 숙박권, 뭐 회원권, 뭐 입장권, 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뭐 음식물 주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골프 접대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채무 면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를 면제해줄게. 너 안 갚아도 돼. 이것도 안 되고요. 뭐 근데 다양하게 저는 안 돼. 기사로 그거 본 것 같아요. 편지도 뭐 안 된다고 하면서 편지지에 고급 편지지와 금물 발랐어요? 저급 편지지가 있다 이러면서 뭐 음. 그것도 뭐 안 된다 뭐 이런 뭐 기사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건 하지 아니에요. 마세요. 그래서 나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도 그러면 되게 이렇게 소박하게 네. 해야 되나? A4 용지에다 쓰. 메일이 낫겠네요. 메일. A4 용지를 메일. 교수님한테 저 A4 용지 한 장만 주세요. 반성문 아니에요? 반성문? 현장에서. 근데 이게 그냥 조금 더 보자면은 제3자가 그걸 보고 이건 목적성이 있는데라는 판단하에 뭐 신고를 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거를 선의로 보고 하면은 누구도 신고를 안 하면 굳이 그죠,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선이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이제 공직자분이 이걸 받으면은 본인도 사실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공직자가 그런 부정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사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에. 의무 신고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거절하고 안 받겠습니다 하고 그런데도 자꾸 준다. 그럼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상대방도 불편해지니까. 교수님이 신고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자꾸 편지지를 준다. 그러니까 아까 그 판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곤란하니까 신고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예외 사항으로 그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사적 거래로 인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로 얘한테 받을 돈이 있어. 그럼 받아야지. 상사분이 만약에 자기 부하 직원한테 진짜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렇죠. 주셔야 되는 거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나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아니면 먼 곳에서 오시면 숙박 같은 거나 교통비 정도는 지급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이런 거는 괜찮고요. 그리고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아니면 직장에 뭐 예를 들면 동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동기회 뭐 이런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목회나 종교단체. 그런 단체가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리 회원이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상이 있거나 이랬을 때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게 아예 내부적으로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런 친구 이런 분들이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분들한테 제공하는 금품은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이네요. 그러면은 친구
공직자 친구한테도 줄 때 방금과 같은 요건, 그러니까 뭐 재난인가 뭐 이런 걸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그 제한이 그럼요. 그럼요. 원래 그런 친분 관계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친분 관계를 부탁하는 게 뭐 그렇죠. 근데 우리 친분이 없어요. 괜찮아요. 성그셨어. 오늘 본 표정 중에 제일 신나시네. 아이 신나 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그 왜 국회의원이나 무슨 공직자들이 외유성 출장이라 그래서 출장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피감 기관들 돈 이렇게 받아가지고 근데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도 김영란법 적용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적용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감 기관, 그러니까 감독을 받는 기관의 돈으로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익을 좀 주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해외 외유성 출장 직무랑도 크게 관련이 없는 곳을 가서 뭐 해외여행을 하고 온다든지 심지어 뭐 자기 가족들도 다 데려가서 이해가 안 돼도 좀 왜 그럴까요? 하는 것들에 그래서 과하게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들도 있네요. 근데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애초에부터 앞단계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피감 기관에 돈을 받아서 그거를 원래 활용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해왔었대요. 관행적으로. 피감 기관이 돈을 대서 그 피감 기관이 뭐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받는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금융 감독이 뭐 그렇죠. 은행들이 이제 금융 감독이의 돈을 증권사나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목적성과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죠. 근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었고, 근데 이제 2016년 그 1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된 다음부터는 당연히 안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문제는 그런 피감 기관들도 사실 공공기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맞아요. 사건 하나 터졌잖아요. 그 얼마 전에인가 경북 예천. 네. 진짜 이해가 안. 얘기해 주세요. 저 몰라요. 네. 왜냐면 세상을 담쌓고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예천군에 이제 그 지방자치제로 인해서 이제 뭐 시의원, 도의원, 뭐 군의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군의원 분들이시죠. 군의원 분들이 출장처럼 해서 세금으로 여행을 다녀오셨죠. 근데 거기서 가이드를 폭행을. 근데 폭행한 이유가 이제 자기 노래방 가야 되는데 도우미 불러달라. 왜 여기 가관이네요 진짜. 여기 왜 없냐? 이러면서 그래요? 그 뒷부분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약간 이해한 바가 다른 게 그 폭행한 사람은 뭘로 때렸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중에 에피소드 중에 어떤 사람 노래방 가달라, 그건 또 다른 별도의 사람이 노래방 얘기는 또 다루 얘기했고, 폭행한 사람은 갑자기 술 취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때렸다, 뭐 그렇게 난 들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제대로 치시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복싱한 줄. 안경이 부서져서 그 파편이 얼굴에 박혔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도 보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뭐 상해. 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뭐 의원직 뭐 사퇴해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군의원 전부 다 싹 다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이런 걸 그 말고도 뭐 공직자들이 강연 나갈 때 뭐 강연비라든가 뭐 강연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이 있는데 네, 그것도 되게 복잡하고 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강연 나가기 전에 사전에 신고하고 강연을 하도록 돼 있고요. 뭐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항목 조항인데 자세한 거는 잘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금품 등 수수에 또 하나가 떠 있어요. 그 뭐냐면은 방금 전에는 직무 관련해서는 1원도 못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서두에 직무랑 관련이 없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어요. 무조건 100만 원은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최대 뭐 100만 원 되는 범위여도 최대 상한이 100만 원인 그쵸, 거네요. 네. 그리고 매 회계년도에 300만 원을 초과해서 그 동일인한테 받으면 안 돼요. 이상한 질문인데 회계년도가 또 다르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데도 있고 3월부터 2월까지 하는 데도 있고. 맞아요. 그거에 달라요. 그 받은 공직자의 그 소속 수수한 사람의 받은 사람의 기준 거기에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금품 등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요구를 하시거나 약속을 하시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까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분들도 똑같이 네.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직자분들의 배우자분들에 대해서는 이 그 직무 관련 없어도 이런 제한은 없어요. 배우자분은 직무와 관련해서만 네,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이제 제한이 있고요. 네, 그러면 뭐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선물 수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아까 뭐 선물 5만 원이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미국의 경우도 뭐 1회에 2만 원, 연간은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 수수 안 되고요. 일본의 경우도 5만 원 이상 선물 수수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영국도 4, 5만 원 선이고요. 독일도 25유로는 얼마지? 25유로면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네네네. 정도. 그렇게 초과하는 선물 수수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승인 받으면 그럼 돼요. 안 된다고 하겠지. 안 해주겠죠 승인을. 금액선은 거의 뭐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네네네 비슷하게 네, 있습니다. 되게 이건 정말 진짜 잘 만든 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소위 말한 김영란법이라고 진짜. 부르는 이 법이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려면 사실 사회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국이랑 인도 막 이런 나라들이 지금 엄청 이제 관시. 네, 그렇죠. 맞아요. 엄청 나라가 그 강대하고 부유해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다. 황배님 말씀하신 대로 관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게 인간관계를 통한 어떤 그러니까 업무 추진 뇌물을 주는 거예요. 관시라는 게 뇌물을 줘서 그 사람과 이제 소위 말하는 라뽀를 쌓은 다음에 그 유대관계를 그게 이용해서. 없으면 아예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촌지 그쵸. 학교에서 있는 옛날에. 촌지 옛날에 이제는 학교 법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혹시 이거를 청취하고 계시다면 선생님들한테 그런 거 주시면 안 되고요. 진짜네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학생회장 아니다. 제가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지 모르니까 네. 소문일 뿐입니다. 네, 학생회장 뭐 이런 분들이 뭐 어머니가 뭐 이제 선생님 방에 가서 옷걸이에 그냥 이렇게 자기 옷인 것처럼 옷을 걸어놓고 그냥 다시 안 입고 나온다. 근데 그 옷이 굉장히 고가의 명품 옷 이런 거. 머리 좋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번에 언젠가 다룰 이제 공익신고 관련해서도 이제 뭐 관련된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공무원 조직이나 언론사라던가 뭐 사립학교도 그렇고 모든 조직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는 상하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같이 상급자랑 하급자랑 같이 뭐 예를 들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나온 어떤 이해관계자가 밥을 산대. 근데 나는 이거 불법인데 나 먹기 싫은데 이런데 상급자가 먹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내 건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같이 불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친구한테 오는 그 뭐라고 하지? 그쵸. 내가 나 어떡하지? 난 진짜 범죄자야. 이렇게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되게 고민을 계속 할 텐데 이제 해결 방법이 신고하는 것밖에 없지만 신고하면은 이제 뭐 그 회사에 다닐 수 없을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것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음번에 배우고 다뤄보도록 싶다. 하겠다.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막 극단적으로 확대해 보면 약간 전범 재판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쵸, 명령으로 그쵸. 예. 국가의 명령으로 그렇네요. 네,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건데 나는 그냥 이게 시킨 대로 명령에 쓰고 있다. 따랐을 뿐이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렇게 해서 불법을 자기도 행했을 때 경중이 있고 처벌을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니까 어찌됐든 안 하는 게 맞고 신고하는 게 맞겠죠. 그래 약간 그것도 있어요. 이 청탁금지법에 그 아까 이변이 설명해 주신 케이스에서는 사실 자기도 공범이잖아요. 나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신고를 하면 자기는 면제가 돼요. 오. 그러니까
점점 투명하고 맑은 사회가 그쵸.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계 작가님?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